모든 지식은 언어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이 언어는 하나의 낱말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피는 크유이다와 같은 문장의 형식 또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낱말을 표현할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문장으로서 이해하고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명시적이든 아니든 상징이나 비유 혹은 기호이든 이렇게 우리는 언어적 형식을 통해서만 세계를 표현할 수 있으며 또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나 소리, 기호나 상징 같은 것들은 모두 이러한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낱말을 사용해서 대화를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그 말을 하나의 문장으로서 이해하며 소통합니다. 이러한 선이해 없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hin나는 존재한다는 것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언어의 사용 방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언어적 이해 방식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인간적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언어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대표적 저술 철학적 탐구는 논리 철학 논고의 언어관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논리 철학 논고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언어와 실제의 관계 및 그에 수반되는 언어의 한계를 밝히려 했습니다. 반면에 철학적 탐구는 실천적 관점에서 생활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실제적인 용법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평자는 인간 중심주의 혹은 문화상대주의적 언어관 혹은 비본질주의적 언어관으로의 전환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비트겐슈타인은 인식론적 관점에서 지식의 문제를 언어와 실제의 관계를 통해서 해석하는 논리 철학 논고대 그것과는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 또는 이해 방식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 탐구에 의하면 논리 철학 논고에서와 달리 언어의 의미는 그것이 지시하는 어떤 사물 또는 실제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문맥에서 동원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이 같은 신조는 언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언어의 유일한 본질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 활동들 사이에는 가족 유사성이 있을 뿐이라는 생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언어는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일종의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의 게임과 같은 놀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 행위는 장기판 위에서 벌이는 말놀이에 견줄 수 있는 일종의 언어 게임 즉 언어놀이라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입니다. 이에 의하면 이러한 언어 행위를 제약하는 규칙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인간의 삶의 형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생물학적 특성에 뿌리를 둔 인간의 판단, 반응 양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회 역사적 특성을 지닌 인간의 판단, 행동 양식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전자를 원초적 삶의 형식이라 한다면 후자는 문화적 삶의 형식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상이한 삶의 형식에 의해서 언어의 성질과 작용, 즉 언어의 사용법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함축하는 뜻은 인간의 언어 사용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특성을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문화에 따라 상이한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언어를 상상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삶의 형식을 상상하는 것이다. 언어 게임 즉 언어놀이라는 낱말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활동의 일부 또는 삶의 형식의 일부라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의도된 것이다. 철학적 문제들은 언어가 하는 일 없이 놀고 있을 때 발생한다. 나는 언어라고 부르는 것이 지닌 유사성을 가족 유사성이라는 낱말에 의해서 말고는 더 잘 특징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몸집, 용모, 눈 색깔, 걸음걸이, 기질 등등 한 가족의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사성들은 그렇게 겹치고 교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놀이들은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문장, 더 언어라고 부르는 것이 내가 상상했던 형식적 통일이 아니라 서로 다소간의 근친적인
구조물들의 가족임을 인식한다. 낱말이란 본래 무엇인가? 물음은 장기의 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과 비슷하다. 철학자들이 어떤 하나의 낱말 마이너스 지식, 존재, 대상, 명제, 이름 마이너스 을 사용하며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려 애쓸 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즉 대체 이 낱말은 자신의 고향인 언어 속에서 실제로 언제나 그렇게 사용되는가? 우리가 하는 일은 낱말들을 그것들의 형이상학적 사용으로부터 그것들의 일상적인 사용애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본질주의 언어관을 거부하며 언어의 사용과 의미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비트겐슈타인은 가족 유사성, 언어게임 즉 언어놀이, 규칙 따르기, 삶의 형식과 같은 개념을 통해서 그의 전기 철학을 대표하는 논리철학 논고에 이어서 또다시 또 하나의 새로운 독특한 언어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관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하나의 언어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언어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제하듯이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활동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에게서 하나의 체계적인 언어이론은 존재하지도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적 활동으로서 언어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철학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전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삶의 형식이라는 일종의 개념틀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본래적 의미의 삶의 형식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 개념을 철학적 탐구에서 5차례 정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다른 저술들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철학적 탐구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놀이 또는 언어게임은 삶의 형식의 일부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놀이로서 언어게임 역시 다른 인간적 활동들 중에 하나, 즉 삶의 형식의 일부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비록 철학을 이론이 아니라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비트겐슈타인도 피해갈 수 없는 한이의 물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삶의 형식의 일부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그 일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팔은 나의 몸의 일부이지만 팔은 몸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의 뇌는 나의 몸의 일부라고 할 때 그 중요성에서 나의 뇌는 나의 몸 전부를 상회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마다 사회마다 존재하는 다양한 삶의 양식들과 구분되면서도 또 이를 관통하는 삶의 형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래적 의미의 삶의 형식이 존재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역시 가족 유사성과 같이 상호 중첩적인 삶의 양식들에 적용되는 한 낱말의 사용법에 불과한 의미에서의 삶의 형식일 뿐인가요? 이렇게 상호 분리하기 어려운 언어와 삶의 형식의 내밀한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삶의 형식 자체가 그 근본에 있어서 언어적인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언어적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우리를 이 글을 시작하며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언어적 이해 방식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인간적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언어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답은 이제부터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삶의 형식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를 통해서 알아내야 할 듯 싶습니다.